이게 5.2m가 넘는 대형 세단인데 수동 모드에서 4,800에서 시프트 다운이 먹어요. 그럼 7,000rpm까지 RPM이 솟고요. 다시 보시죠. 자, 4,800rpm에서 네. 이렇게 될 일이냐고. 왜 대형 세단이 이렇게 변속이 되느냐. 다시요. 자, 4,800rpm에서 네, 바로 7,000rpm까지 솟습니다. 아, 재밌네 이거. 자,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게 대형 세단은 사실 이렇게 타는 차가 아니잖아요. 편안하게 타는 차거든요. 그리고 승차감 위주, 그리고 또 뭔가 우아하고 편안하고 정숙하고 품이 있고 뭐 이런 안락감을 강조하는 게 대형 세단이고, 이게 5m가 넘어가는 대형 세단이 대부분 그렇거든요. 이거 스포츠성을 살린다라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근데 이거는 5m뿐만 아니라 5.2m, 5.26m입니다. 거의 지구공 사이즈인데 수동 모드에서 4,800rpm에서 시프트 다운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은 뭐 서킷을 가지고 간다는 건 이거 사실 말이 안 됩니다. 2.1톤이 넘어가는 차체이기 때문에 브레이크라든지 또 하중이동에서 오는 엄청난 그 반성, 이런 것들이 서킷에서 이거를 운행을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도록 이 무게 자체가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이 서킷까지 가서 이렇게 놀라는 게 아니라 일반 도로에서 마치 일반 도로를 서킷을 즐기는 것처럼 이 드라이빙 감성에 있어서 스포츠성을 마치 스포츠 세단 정통 드라이빙 익스페리언스를 구현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타협하지 않겠다. 그래서 사실 이 엔진 사운드를 들어보면은 예전에 그 카랑카랑한 자이언의 때 그 쿼트로포르테 그 음색은 아니거든요. 그 음색은 아닌데, 그걸 경험했던 사람들은 지금 일상적인 영역에서 지금 코르사 모드긴 한데, 코르사 모드에서 가속을 진행하면 뭔가 둔탁한 소리가 납니다. 웅 하면서 웅 하는 소리, 이렇게 둔탁한 소리가 들리니까 그 자연흡기 시절에 그 카랑카랑한 소리, 마세라티 특유의 오디오를 틀을 일이 없었던, 오디오에서 음악을 들을 일이 없었고 배기 사운드를 들으면서 하루 종일 주행을 해도 질리지 않았던, 뭔가 심장을 때리고 어떤 분들은 귀가 녹아내릴 만한 감성을 선사하는 그 배기 사운드, 이게 많이 희석이 됐다. 이제는 마세라티의 감성이 없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수동 모드를 하고서 2단으로 한 상태에서 5,000, 6,000, 네, 6,000rpm 하면 유지해 볼게요. 6,000rpm을 유지를 하면 90km, 시속 90km 정도 속도로 달리거든요. 그런데 지금 2단 변속 상태에서 내는 엔진 구동음이 이렇게 듣기 좋은 사운드를 내는 거는 지금 이 마세라티 쿼트로포르테 터보 엔진, 이게 3.8 터보 엔진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터보 모델 가운데서는 네. 자유롭게에서는 이보다 더 좋은 소리, 카랑카랑한 소리, 멋진 소리 많이 내죠. 높은 회전수를 또 사용할 수가 있고, 그 회전 질감이라는 게 자연흡기 특유의 소리가 나는데, 이게 터보가 들어가게 되면은 과급을 한단 말이에요. 과급을 하기 때문에 이 부스트업 때문에 높은 회전수에서 나는 그 카랑카랑한 귀를 찢는 듯한, 감성을 자극하는 듯한 그런 소리가 안 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터보 모델에서 지금 3.8리터 터보 엔진에서 580마력을 내거든요. 74kg/m의 토크를 내는데, 이 정도로 부스트업을 쓰는 모델 같으면은 소리가 둔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요거를 고회전 영역에서 5,000, 6,000 영역에서 상당히 스포티하면서 배기음을 통해서 와, 내가 지금 굉장히 스포츠성이 좋은 차를 타고 있구나, 야, 이런 소리가 나는 차를 지금 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마세라티의 감성은 이 터보 시대 터보 엔진을 탑재한 이 모델에서도, 지금 뭐 다 터보 엔진이, 페라리도 388 터보 엔진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페라리 같은 경우에 타보면은 예전에 그 카랑카랑한 엔진 사운드 뭐 그런 소리 잘 안 들려요. 그냥 편안하기도 하고 승차감이. 그래서 뭐 그러한 점들을 감안을 하면은 네. 상당히 5.2m가 넘는 세단에서는 꽤 감성적인 측면에서, 재미적인 측면에서 훌륭한 모습을 보여준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꽈트로포르테, 이 트로페오 같은 경우는 2억 8천만 원 정도 되는데요. 요거는 뭐 공시 가격이고,
할인 꽤 많이 한다 그래요. 구입하실 분들은 섭섭지 않게 할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예, 그렇다고 해도 사실 이 가성비적인 측면에서 놀랄 수 있는 차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최신 기술이 들어가 있는 그런 모델도 또 아닙니다. 이게 재밌는 세팅이 뭐냐면 5.2m 되는 대형 세단인데 운전석에 앉으면 딱 준준형 스포츠 세단에 앉아있는 듯한 느낌, 그 착각이 들어요. 차가 절대로 크지 않습니다. 보통 요 정도 사이즈의 대형 세단에 앉게 되면 차가 앞뒤의 사이즈가 몸으로 체감이 되거든요. 그래서 움직일 때 상당히 이거 뭐 제대로 움직일 수 있겠나 뭐 이런 느낌이 좀 들 정도로 부담이 되는데, 지금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진짜 아반떼를 몰고 있다 그러면 좀 거짓말이고, 소나타 뭐 그 정도 되는 중형? 사실 제 느낌으로는 소나타하고 별반, 얘가 더 컴팩트한 느낌이 들 정도로 운전석에 앉았을 때 그냥 모든 게 다 눈에 들어와요. 그리고 뭔가 드라이빙 포지션에 있어서 야, 이게 달릴 때 좀 너무 커서 둔탁하지 않을까, 뒤가 너무 길어가지고 따라오는데 좀 둔하지 않을까, 이런 느낌이 전혀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차가 세워져 있을 때 측면에서 보거나 후면에서 보거나 한눈에 봐도 마이너스 캠버예요. 그러니까 코너링에서 와, 이거 스포츠 주행 정말 맛깔나는 코너링 되겠는데? 야, 이거 잘 달리겠는데? 그런 느낌이 딱 듭니다. 이게 양산차, 특히 대형 세단에서는 이 정도 순정에서 나오는 캠버각을 본 적이 없어요. 마이너스 캠버 이렇게 잡아놓는다고? 근데 얘는 그렇게 돼. 코너를 한번 돌아 나갈 때 보시면 코르사 모드에서 뒤를 살살살살 슬립을 하면서 코너를 빠져나가는 그 느낌이 진짜 기가 막힙니다. 이게 한 4.7m 정도 되는 M3 정도 되는 그 정도의 컴팩트 스포츠 세단에서 살짝 후미가 흘릴 때 나오는 그런 동작이 얘한테 나와요. 신기한 거예요, 진짜. 이게 한 50cm 정도 되는 그 정도 차이면은요, 이게 나오면 정상이 아닙니다. 근데 얘는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스티어링 휠도 이제 코르사 모드인데, 그 보통 대형 세단들이, 제가 살짝 한번 차가 없으니까 흔들어 볼게요. 이게 살짝 흔드는데 차가 바로바로 흔들려요. 이게 이 정도 되면은 이게 느낌도 없어야 되거든요. 지금 살살살살 흔드는 건데, 예, 보시면은, 예, 차가 바로바로 흔들리는 게 영상에서 보이시죠? 예, 이 정도로 예민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대형 세단은 이 정도 흔들어야 되는데, 지금 얘는 이 정도 흔들면 막, 예, 좌우가 막 뒤뚱뒤뚱합니다. 그러니까 이 차는 편안하게 또 우아하게 대형 세단을 부드럽게 뭐 이런 수요하고는 전혀 맞지가 않는 겁니다. 큰 차가 좋아, 대형 세단이 좋아, 난 존재감 있는 그런 수입차, 또 프리미엄. 이 마세라티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좀 BMW, 벤츠 이 브랜드보다 위에 있는 브랜드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좀 뭔가 좀 마이너한 느낌의 성향이 좀 강하죠. 그래서 왜 마세라티를 살려면 차라리 S클래스를 사지, 왜 마세라티 차라리 7시리즈 운동성도 좋고, 7시리즈가 대형 세단 중에서는 운동성이 꽤 좋습니다. 미클 다이나믹스까지도 아우르는 모델이기 때문에 그 똥땡이 같은 덩치를 정말 기민하게 훌륭하게 잘 움직입니다. 손맛 정말 좋아요. 7시리즈는 이게 대형 세단인가 싶을 정도로 손에 착착 감긴다 그러죠. 그런 맛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 7시리즈가 선보이는 손에 착착 감기는 맛하고 이게 또 완전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7시리즈는 뭔가 정교하면서 제조사가 그 비클 다이나믹스를 최대한 잘 짜여놓고 그 잘 짜여진 그 프로그램 안에서 정교하게 움직이는 그런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거 잘 만들었네. 차가 코너 볼 때 안정적이고, 야, 이런 움직임을 보여준단 말이야. 뭐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잘해서라기보다는 자동차가 잘 잡아줍니다. 자동차가 그냥 잘 움직이고 잘 돌고 뭐 그래요. 하여튼 비클 다이나믹스적인 측면에서 운전자가 어떤 기량을 통해서 제어를 하는 게 아니라 뭐 그런 것도 있겠죠. 하지만 자동차가 거의 한 8할 정도 해주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운전을 잘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평소보다 빠르게 돌아나가고, 평소보다 야, 이 대형 세단이 이렇게도 움직이네, 뭐 이렇게 느낌이 드는데, 사실은 그게 자동차에서 어느 정도로 많이 해준다는 느낌이죠. 근데 지금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자동차가 7시리즈만큼 짜여진 어떤 비클 다이나믹스의 정교함, 또 자동차의 어떤 프로그래밍 된 그런 거동, 이런 면에 있어서는 7시리즈만 못해요. 하지만 스포츠 주행 면에 있어서 차체 밸런스, 그리고 차를 움직일 때의 어떤 조작의 적합성, 편의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포츠 주행을 할 때의 적합성, 이게 차체가 커 보이지를 않고
보통 이렇게 이제 자동차를 딱 잡았을 때 차에 익숙해지면은 아 이게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되는구나 하고 몸에 좀 익어집니다. 그래서 몸과 차가 일체화되는 그 순간이 오는데 얘가 그 순간이 굉장히 빨리 오고 그리고 또 몸에서 느껴지는 이 크기가 상당히 좀 컴팩트하다라는 착각이 들게 합니다. 그러니까 조작할 때도 훨씬 부담이 덜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과감한 동작들을 더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운전자가 조금 제어를 해야 됩니다. 운전자에게 약간 슬립을 더 많이 허용하기도 하고 그리고 카운터를 쳐야 될 상황도 좀 더 독일 세단 7시리즈 대표적으로 이런 모델에 비해서 더 빈번하게 발생을 하는데 그러한 순간순간이 상당히 아드레날린을 자극을 하면서 재미로 이게 5.2m가 되는 차인데 이런 재미가 느껴진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이어지니까 정말 독특한 경험이에요. 정말 야 이런 사이즈에 이런 재미를 주는 차가 있나? 대체제가 없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페라리 같은 경우에는 488이 터보로 되어 있고 승차감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래서 뭐 스포츠 감각이 그렇게 막 살아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데 그럼에도 프로포션 자체가 스포츠카의 정통적인 어떤 비례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역시 뭐 슈퍼카를 타는 느낌은 잘 살아있단 말이죠. 근데 이런 느낌이 한마디로 말하면 야 페라리 488의 그 느낌을 이 488의 주행감을 5.2m로 늘리고 대형 세단으로 만들면 딱 이렇게 바뀔 것 같아. 그러니까 페라리의 488을 그냥 대형 세단으로 바꿔놓고 그냥 그 특징만 다 살려놓으면 그냥 이렇게 될 것 같은 그 생각이 딱 여기 꽈트로포르테 트로페오에 그대로 살아있어요. 그대로 그런 느낌이 연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느낄 줄 아는 사람은 이거 가성비고 뭐고 다 상관없어요. 그냥 이거 사기만 하면은 뭐 바로 이런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복잡한 생각을 안 하게 됩니다. 이 이상 뭐가 있어? 이렇게 큰 차가 이렇게 내 말 잘 들어주고 정말 뭐 M3 같은 그 컴팩트 스포츠 세단을 딱 쥐었을 때 그 느낌처럼 크기감도 안 느껴지고 그 다음에 5.2m나 되는 이 길이에서 리어가 막 빠릿빠릿하게 차선 바꾸면은 바로바로 따라오고 저희가 이제 그런 것들을 막 여기가 공인된 도로라면은 영상에도 이렇게 담아서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 또 공도에서 아무리 새벽이라도 그런 거 보여드리면 또 분도 게이지가 올라가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런데 한번 경험해 보시고 시승해 보십시오. 다만 이 코르사 모드를 누르실 때는 기본적으로 차가 슬립이 났을 때 그러니까 오버스티어가 났을 때 카운터로 차를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이 코르사를 누리고 이 차를 한 개점 가까이 다루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위험한 상황이 이게 다 안 잡아줘요. 이 코르사 모드에서 수동 모드로 해놓으면 차가 완벽하게 그냥 정식줄을 놓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는 잡아주기는 하는데 우리가 보통 독일 세단에서 생각했었던 S클래스 특히 C 시리즈에서 생각했었던 그 한계점보다 훨씬 위에까지 올려줍니다. 그러니까 네가 대형 세단이지만 대형 세단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너의 그 무엇인가 그 모조 같은 걸 꺼내봐. 그게 꺼내가지고 약간 오금이 약간 저리게 아드레날린이 그래도 나올 수 있게 우리가 한번 만들어줘 볼게. 한번 만끽해봐. 이렇게 세팅이 돼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변태들이 진짜 좋아할 만한 세팅입니다. 이거는 진짜 정상인은 이거 별로 이거 뭐야 이게 대형 세단이 이게 말도 안 돼. 이게 이렇게 반응할 만한데 이런 느낌 좋아하는 변태들은 미칩니다. 그냥 죽어요. 그리고 이걸 느끼는 순간 다른 거 안 보여요. 그냥 그래 너구나. 너랑 같이 내가 그냥 너 안고 그냥 간다. 뭐 감가 필요 없어. 그냥 뭐 너 그냥 내가 계속 안고 갈게. 이런 느낌으로 얘를 소유하게 되는 거죠. 이런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100에 몇 명이죠. 1000에 몇 명일 겁니다. 그런 사람만 사라고 만든 차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마세라티가 되게 매력적인 거예요. 그 면에 있어서 우린 모두를 만족시키지 않겠다. 너희들의 독특한 취향, 너희들이 대형 세단이지만 대형 세단에서조차 마치 페라리 488 같은 퓨어 스포츠카를 대형 사이즈로 세단으로 만들어 놔서 키워놓으면 이런 모습이 될 거야 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잖아요. 그럼 그 상상을 현실화 시켜줄게 우리가. 그런데 대형 세단으로서 너무 또 나가면 안 되니까
소리, 뭐 편의성, 승차감 이런 것들은 그래도 조금은 실어놔야 안 되겠니? 그러니까 요런 것들은 평상시에는 좀 김이 빠진다. 예전에 자유넘기 시절 터보로 오면서 좀 재미가 이렇게 느끼겠지만, 그렇지만 필 받아서 바로 수동해놓고 2단으로 딱딱 해서 하게 되면 이런 느낌 그냥 그대로 살려줄게. 야, 2단에서 이런 소리 나오는 거 들어봤어? 자, 그 다음에 4800rpm에서 시프트 다운 때리는 거 봤어? 3단에서 4800rpm에서 시프트 다운을 보세요. 다시 한번 해보면 4800rpm에서 아직 안 내려갔죠? 네, 바로 7000으로 그냥 때려버려요. 이런 거 어디에서 대형 세단 5m 넘어가는 데서 이런 거 해주든, 우리 마세라티니까 그런 거 해주는 거야. 마세라티니까 뭐 너희들이 이런 걸 즐길 수 있고 전혀 맛보지 못했던 이 맛을 우리가 제공을 해주는 건데 2억 8천이 뭘 비싸, 그냥 내지. 그리고 이런 차들이 천에 몇 명 꽂혀가지고 사는 건데 중고가가 살아있을 수 있겠니? 살아있을 수가 없어. 왜? 중고가는 천에 900명 이상이 찾는 사람들이 짱짱하게 살아있는 거지, 천에 5명, 천에 10명 찾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나 좋아하는 차들이 어떻게 중고가가 살아있을 수 있겠냐. 하지만 능력되는 사람들은, 이거 안고 계속 갈 수 있는 사람들은 이걸 통해서 너희들이 밤에 진짜 며칠 동안 정말 미쳐 돌아가실 뻔한 스트레스가 있었니? 그러면 한번 밟아봐. 그걸 통해서 해소해 줄게. 하지만 너무 뭐 좀 말하면 날라리 티 안 나고 또 양스러운 티 안 나고 이런 거 가지고 업무 현장에 또 가야 될 그러한 사회적인 소셜 포지션 있는 사람들은 남들이 보기에는 그냥 세단, 대형 세단이야. 뭐 남들이 보기에 저 사람 왜 저렇게 튀는 차 타고, 야 저거 좀 이상하다, 저 사람한테 일 맡기면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 절대로 주지 않으면서 밤에 그냥 낮저밤이야. 이거는 낮저밤. 그러니까 네가 너만이 알아볼 수 있는 그 매력, 너만이 가질 수 있는 그 독특한 감성, 그 막 어찌할 수 없는 이런 너의 욕구 충족, 이런 것들을 남들 못 알아보게 해줄게. 그걸 가지려면 어때? 초기 구입가 많이 내고 감가 많이 나오니 이거 다 감수해야 돼. 세상에 공짜가 어딨냐. 이런 게 바로 지불한 만큼 가치를 주는, 정당한 가치를 지불하는 거야 라고 마세라티가 얘기를 하는 거죠. 저도 알아요. 이거 미친 얘기인지.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 약간 좀 똘끼 충만한 얘기예요. 근데 이 차는 원래 그런 사람들이 사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 차를 누가 사? 그래서 제가 이 차는 내연 자동차의 마지막을 함께 할 만한 약간 총 맞은 것처럼 나사 좀 몇 개 풀린 사람들, 자동차에 속된 말로 뻑이 간 사람들, 그리고 아주 독특한 취향을 가지고 있는 변태 마니아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정말 독특하고 대체제가 없어요. 얘가 뭐 풀체인지 할 때가 됐다. 사실 이런 차들이 풀체인지를 제때제때 할 수가 없어요. 많이 사줘야 하지. 판매량이 뭐 이러니.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차대는 정말 잘 만들어 놨습니다. 이 5.2m가 넘는 이 길고 크고 무거운 차체가 너무너무 가볍게 움직여요. 이게 제로백은 4.5초인데 제로백 4.5초인데 체감 성능상 가볍게 살짝 움직인다라는 느낌을 주는 차가 있고, 이 4.5초인데 왜 이 모양이야? 이게 왜 이렇게 안 나가? 이런 차가 있어요. 근데 얘는 발걸음이 상당히 가볍습니다. 그리고 뭔가 내가 빠르게 또 다이나믹하게 달리고 있다라는 시그널을 계속 운전자에게 얘가 피드백을 줘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스포티한 느낌이 들어요. 마치 제로백 3초대 후반 정도 되는 그런 다이나믹함이 느껴집니다. 이런 게 사실은 운전자에게 더 좋은 거예요. 왜냐면은 이게 진짜 제로백 3초대인데 왜 이렇게 안 빠르게 느껴지지? 이러면 진짜 위험하거든요. 근데 얘는 제로백 4.5초인데 조금 가속을 하게 되면 와, 왜 이렇게 빨라? 뭐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뭐 불안해서 그런 게 아니라 막 여기저기에서 내가 지금 달리고 있다라는 시그널을 계속 주는 겁니다. 노면은 계속 대형 세단인데 코르사 모드, 이게 일반 노멀 모드에서는 진동을 꽤 그래도 잡습니다. 그리고 그렇다 할지라도
이 스트로크 자체가 짧아가지고 뭐 이렇게 이음새라든지 뭐 이렇게 좀 튀어나온 데 있으면 꽝꽝거려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얘는 잘 달리기 위한 하체 세팅이 돼 있는데 요 코르사로 하게 되면은 그냥 놓으면 웬만하면 다 읽어줍니다. 거기에다가 RPM 좀 높으면 웅 하고 저음에서 들리는 그 경쾌한 엔진 사운드로 자극을 하죠. 그 다음에 이렇게 가속을 진행하게 되면 약간 기분 좋은 진동 같은 거 있어요. 약간 기분 좋게, 이게 뭐 거친 느낌이 아니라 살짝살짝 내가 뭔가 달리고 있다라는 진동이 시트하고 스티어링 휠에서 살짝, 아 이게 지금 스포티한 느낌으로 질주를 하고 있구나, 약간 고정. 예민하신 분들은 느끼고 그렇지 못한 분들은 못 느낍니다. 그 정도로 올려줘요. 그러니까 이런 시그널들 자체가 굉장히 지금 얘가 스포티하게 달리고 있다는 느낌을 주니까 제로백 4.5초가 마치 3.7초, 8초 막 이런 느낌으로, 오 이거 진짜 잘 달리는데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정말 코너를 돌 때 코르사 모드에서 뒤가 운전자의 의도대로 팍팍 돌아가는 거, 아 이건 진짜 5.2m. 그리고 독일 세단, 야 나 불안해, 내가 그냥 다 해줄래, 다 잡아줄래, 이런 것만 타다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의 ATS-V가 딱 그런 느낌이었는데, ATS-V는 좀 사이즈가 컴팩트하잖아요. 그런데 얘는 ATS-V 그 정도와 비슷하거나 그보다 살짝 더 거친 느낌을 주는데 사이즈가 5.2m예요. 그러니까 이 6주간 차체에서 그런 후미를 살짝 흘려주는 그런 느낌을 주니까 이게 더 막 다이나믹하게, 더 강렬하게 다가오는 거지. 관성 모먼트도 큰데 그렇게 그냥 조금의 움직임이라도, 작은 움직임이라도 뭔가 명확하게 훅훅훅 하고 신호를 주니까 거기에서 훅훅훅 뭐 이런 느낌? 무슨 이승기야 뭐야, 무슨 뭐 이상한 소리 나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게 마세라티는 상식적으로 뭔가 평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이거 사실하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2억 8천에다가 사기만 하면 이렇게 뚝 떨어지는 감가를 가지고 있는 차를 어떻게 추천을 합니까? 그렇게 추천하면은 진짜 제가 미안하고 나쁜 놈이죠. 근데 정말 차를 좋아하시는, 전체 놓고 보면 천에 한 몇 명 정도고요. 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열에 한 명 정도는 아마 이 취향이 맞을 거예요. 마니아 승천이라면 10명에 한 명 정도는 이 취향이 맞을 거라고. 그런 분들이 경제적으로 좀 괜찮다, 뭐 한 2억 중반 정도 신차 사는데 이렇게 투자, 뭐 요거 중고로 사시면은 또 감가가 크니까 그런 거 구하시는 것도 괜찮은데, 또 마지막 차니까 오래 가시려면 또 신차 할인 잘 받아서 사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거든요. 이런 분들이 이런 거 구입하셔가지고 이렇게 만끽하시면 제 말이 무슨 얘기인지 알 거예요. 그리고서 아 그때 이렇게 정신없게 뭐 괴상한 막 이상한 소리 막 했던 게 이런 거구나. 그리고 그 뽕 한번 맞으시면, 글쎄요, 이게 퓨어로 가지 않는 이상 이런 급에서, 이런 대형 세단 관련된, 스포츠 세단 관련해서는 얘 이상의 감성을 주는 그런 차는 아마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기술적으로 뭐가 어떻고 뭐 기능이 어떻고 이런 얘기 다 필요 없어요. 이게 마세라티 꽈트로포르테 트로페오에 그냥 이게 다예요. 이게 이상 얘기 할 게 없어요. 직접 경험해 보시라. 경험해 보시면 자동차를 좋아하시는 분도 열의 9은 취향이 안 맞을 수 있고, 그 중에 한 분이 완벽하게 맛이 가실 겁니다. 얘한테 홀딱 반하실 거예요. 그리고 한두 명 더 이렇게, 그러니까 한 총 10분 마니아 중에서 한 두세 명 정도는 매력을 느끼실 건데, 그 중에 한 분은 완전히 여기 푹 빠져버릴 겁니다. 그래서 못 헤어나오십니다. 그리고 이 맛 한번 보면 이제 대형 세단 다른 것도 눈에 안 들어. 7시리즈, 야 그거 차가 다 해주는 거지, 야 그게 뭐 재밌냐, 그럴 것 같으면 게임을 하지, 뭐 이런 식으로 이상한 사람이 된다니까요. 네. 원래 이런 감성의 영역은 정상적으로 이렇게 판단할 수가 없는 이상한 영역입니다. 그 이상한 걸 잘 자극하는 브랜드 마세라티. 네. 원래 레이싱에서 태동한 브랜드입니다. 이 브랜드 자체의 정체성이 레이싱을 하기 위해서 양산차를 만드는 브랜드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페라리가 그렇죠. 모터 스포츠를 계속 하려는데 돈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니 차라도 만들어서 팔아야 되겠다 해서 시작한 게 페라리의 양산차 라인업이고요. 이 마세라티도요, 이탈리아의 그 마세라티 형제들이 모여서 레이싱에 뭐 미쳐있는 형제들입니다. 우리 형제들이 다 재주가 달라. 우리가 마세라티 그 히스토리 이렇게 얘기를 해드렸으니까 그것도 반복하면 시간 뭐 또 재미없고 하니까 요거 한번 보세요. 그러면 르노도 그렇고요. 르노도 그래서 핸들링 좋은 차. 푸조는 1994년도에 파리 2회 그랑프리, 파리 그랑프리에서 아예 그냥
르바소하고 이제 다임러가 만들어준 차 가지고 타입 3 가지고 아예 우승을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야 이제는 차 만들어서 해야 되겠다 해서 1897년도에 태동한 브랜드가 푸조예요. 그러니까 이게 푸조, 르노, 그 다음에 또 아우디도 그렇고요. 그 가운데서도 가장 이 레이싱에 미쳐있는 브랜드 두 개가 있는데 그게 페라리하고 마세라티예요. 근데 지금 이 심장 3.8리터 이 트윈터보 이 엔진이 페라리랑 공유를 합니다. 그리고 많은 부분 파츠들을 공유를 하기 때문에 이 페라리 감성이 그래서 많이 살아있고, 다시 한번 강조하면 488의 그 터보 엔진 그리고 편안한 승차감, 그렇지만 피오의 느낌을 그대로 살려있는 그 스포츠카를 5.2m로 늘리고 세단으로 만들면 딱 이런 느낌 될 거예요. 자, 오늘 마세라티 꽈트로포르테 트로페오 정신없는 시승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꽂힌 자에게 또 마세라티 뽕 맞은 자에게, 자꾸 이런 표현하면 안 되는, 하여튼 뭐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 중독성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런 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함께할 내연 자동차 중에서 정말 독특하면서 어마어마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나 대다수 사람들에겐 저 차를 도대체 왜 살까? 저건 미쳐야지만 맞아요. 미쳐야 살 수 있어요. 그 말이 딱 맞는 표현이에요. 근데 그 미친 게, 미차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야 곱게 미쳐라, 미쳐도 왜 그렇게 미치냐, 이렇게 되는 거고, 미차에 빠져든 사람은 정말 나는 미칠 만한 내 미친, 나는 정당하게 미친, 그런 사람으로 본인은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희한한 차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승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좋은 콘텐츠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2단 2단 지금 터보 엔진이란 말이죠. 터보 기반에서 2단 변속기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음색을 낸다. 그리고 이런 100km 이하에서 지금 규정 속도 70, 80 요 사이에서 움직였거든요. 여러분들 주변에 이렇게 움직이는 속도를 보시면 아실 텐데, 정말 이런 마세라티의 배기음 그리고 또 감성 재현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의구심이 정말 많았거든요. 이걸 살리네요. 그리고 2단 변속기에서 이런 음악을 낸다. 이야, 진짜 이게 마세라티. 사실 자연음계에서 터보로 넘어가면서 정말 이런 마세라티의 배기음 그리고 또 감성 재현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의구심이 정말 많았거든요. 이걸 살리네요. 그리고 2단에서 이렇게 스포티하면서 이렇게 마음을 울리는 이런 사운드를 들려주는, 그 돈 주고 이걸 왜 사? 이래서 사는 거예요. 이래서 2단에서 이런 감성, 이런 속도, 이런 사운드를 통해서 이게 헛웃음이 막 터지게, 이게 터보인데 자연흡기가 아닌데 7200rpm까지 쓸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제한적인 rpm을 쓰면서 이런 소리를 만들어낸다? 정말 가치 있습니다. 훌륭합니다. 웃음이 절로 나옵니다.